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2살에 경비 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방눈이 내리던 추운 겨울날 새벽 시간에 아파트 야간 순찰을 하던 도중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살피고 경비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 순간적으로 놀라 고개를 돌렸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가 도착을 하니 창고 앞이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길래 동물이 들어온 줄 알고 쫓아내려 창고 문을 연 순간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붙여 오더군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지만 제발 비밀로 좀 해주세요. 경찰에도 신고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밖에 눈도 오고 이 추운 날 여기에 있겠다고요? 그러다 저체온증으로 동상 걸려 큰일 난다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비밀 지켜드릴 테니까 일단 자리부터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맨밥이라도 있으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여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탈수 증세도 있는 듯 보여 며칠 동안 추위를 피해 돌아다닌 것 같아 일단 급하게 경비실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과 함께 난로를 옆에 놔주었고 제가 먹으려고 싸왔던 아침 도시락과 컵라면을 여자에게 건네주었네요. 그동안 배가 많이 고팠던지 제 눈치는 보지 않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음식을 전부 다 털어 넣었습니다. 일단 기력을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고 편히 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처음 본 여자는 낯선 환경에 긴장을 하기는커녕 금세 잠에 빠졌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네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에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제가 겪게 된 이런 상황들이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또한 당황스럽기는 했었죠. 아마 그날 아파트 창고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여자를 제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겪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인기척조차 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숨죽이며 여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는지 힘겹게 눈을 떴는데 어딘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마를 손등으로 대보니 열이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라 급하게 구급 약통을 열어 해열제를 먹인 뒤 경비실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부축해서 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여자를 데리고 간다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지만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네요. 그렇게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상태를 살펴보니 해열제가 도움이 되었는지 다행히 열이 떨어지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다음 교대자가 올 때까지 아파트에서 남은 근무 시간을 채우게 되었고, 교대자가 도착하면서 그날의 정신없던 경비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여자가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동네 옷가게에서 대충 입을 수 있는 몇 가지 옷을 구매한 다음 이것저것 장을 본 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 상황을 살펴보자 해열제 덕분인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확인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죽을 만든 뒤 거실에서 여자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문을 열어보려는 순간 여자가 문을 활짝 열었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된 듯 저를 보며 웃어주었네요. 일단 정상적인 모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몸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옷을 건네주었고 식어있던 죽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재정비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여자는 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차려둔 죽을 손으로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고 출근을 하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매일 야간 근무를 해야 돼서요. 다시 출근을 해야 하니 웬만하면 그쪽이 겪고 있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내 집에 머물던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봐도 돼요. 다시 아파트 창고나 이리저리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뭐가 필요할지 몰라 식탁에 10만원 정도 올려두었으니 그거 가지고 근처 편의점에서 살 거 있으면 사세요.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제가 꼭 받은 만큼 신세 갚을게요. 아저씨 도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집으로 돌아오시면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의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경비 일을 하는 동안 저희 집에 있는 여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 야간 순찰을 하고 경비실로 돌아왔는데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경비실 앞에 비상 깜빡이를 틀며 서 있었고 그 차를 보며 천천히 다가가자 차 뒷문에서 중년의 여자가 내리면서 저에게 다가와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중년 여자의 한마디에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근처에서 떠돌아다니는 여자 한 명 못 보셨나요? 긴 생머리에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키는 160 정도 되는데요. 사진 한 장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발견하신다면 사진 뒷면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저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살해는 충분히 할 테니까 발견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 꼭 좀 저에게 먼저 연락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사진의 여자가 누구길래 지금 이 시간까지 돌아다니시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알아야 제가 도와드리던가 하죠.
제가 왜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겠어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제 딸이라서 그래요. 더 이상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면 제 마음을 아시겠네요. 눈바람이 흩날리고 있던 새벽 시간에 경비실에 찾아온 중년의 여자는 자기 딸을 찾는다며 저에게 사진을 건네주었고,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아파트 창고에 숨어들어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제가 사람들을 겪어온 경험에 의하면 엄마라고 했던 사람의 태도와 말투를 봤을 때 딸을 찾겠다는 간절함보다는 찾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투와 분노하는 표정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마주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 중년의 여자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건네준 여자는 또 다른 아파트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면서 저희 집에 몸을 숨기고 있는 여자가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날이 밝아 교대 시간이 되자 서둘러 퇴근을 했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서둘러 집에 있는 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할 것 같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들고 있던 사진을 보여주려는 순간 집안의 달라진 분위기와 퇴근 시간에 맞춰 차려진 따뜻한 밥상에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었네요.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었고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일단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달라진 집안 풍경을 두리번거리며 보고 있었어요. 제가 눈에 거슬리는 건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아저씨한테 신세 진 것도 있어서 집안 정리 좀 해봤어요. 처자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놓고 걱정되지도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잖아. 왜 몰라요? 벌써 충분히 알고 있는걸요? 저를 위험해서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믿고 이 집에 머물 수 있는 거죠. 아까는 갑자기 변해버린 분위기 때문에 미처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 새벽에 한 중년 여성이 경비실에 찾아와 이 사진을 건네주며 딸을 찾는다고 목격하는 즉시 연락 달라고 하던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는 처자 엄마가 아닌 것 같던데. 네, 그 사진을 건네주신 분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분은 저희 엄마 자리를 내치고 들어오신 새엄마예요. 그런데 엄마를 내치고 아빠랑 지내시다가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누가 봐도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로 아빠가 돌연사 하시면서부터 새엄마의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그동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셨었는데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부터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건네주시길래 먹으려 하지 않자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강제로 먹이려 하시는 모습에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빠져나오게 된 거네요. 그럼 일단 처자 모친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래야 도움을 받을 거 아니야? 핸드폰도 잃어버린 거야? 너무 급하게 집 밖을 뛰쳐나오느라 핸드폰은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분명 집에서 도망치기 전날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건 분명 새엄마에게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든 잡히지 않고 몸을 숨긴 뒤 엄마를 찾을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하지만 워낙 날씨도 좋지 않고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온 터라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몸을 숨기는 것도 겨우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서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도움을 줬던 여자의 어려움을 듣게 되면서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었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집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보인 여자는 그날 이후부터 철저한 준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묵묵히 뒤에서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생활을 하던 도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늦은 새벽에 찾아왔던 새엄마라는 분이 경비실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대기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발견하고 몸을 숨긴 뒤 천천히 경비실 뒤로 돌아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데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 어딘데? 네가 어디에 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양이지. 실종 신고도 했는데 경찰에게 접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디에서 돈을 쓴 내역도 없으니 내가 찾을 수 있어야지. 너희 엄마 얼굴 보고 싶으면 일단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너희 엄마 얼굴은 절대 볼 수 없을 거다. 나는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지금 나한테 도망친 지 10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가 한계치에 다다랐거든. 이번에도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때는 너희 엄마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거다. 알겠니? 미리미리 전화해줬으면 이 시간에 경비실 돌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일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나를 속인다면 너희 엄마 얼굴은 2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다. 너희 아빠가 남긴 유산 나한테 넘긴다는 사인 하나만 하면 끝이야. 그럼 너는 자유가 되는 거야. 어차피 밝히려 해봤자 증거 하나 없는데 용 쓰지 말고 내일 조용히 나와라. 새엄마라는 여자는 분명 저희 집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여자와 통화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중년의 여자는 경찰을 동반할 시 신엄마의 생사는 장담할 수 없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다급하게 통화를 끝내더니 차에 올라탔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친엄마라는 분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아 저도 급하게 차에 올라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둔 채 한참 동안 뒤따라가니 어느 한적한 별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몇 명의 경비원들이 서둘러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며 사색이 된 얼굴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별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30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별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던 경비원들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요. 사모님, 저희 업체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 사실이 외부로 나가는 순간 저희는 끝장이라고요. 그러니 제발 병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용한 이유가 뭐야? 이런 것까지 전부 뒤처리하라고 많은 돈을 들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어차피 너희들도 나랑 똑같이 한 배를 탔다고. 계약 파기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게 되나?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나랑 범행을 저지른 똑같은 공범이라고.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고. 별장 안에는 분명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처자의 친모가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상황은 상당히 위급해 보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도착하면서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별장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저에게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처자는 정신을 잃고 들것에 실려 나온 모친을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있는 새엄마에게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려붙이며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에서 처자를 진정시키면서 일단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모친분이 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꽤 많은 출혈이 일어나 쇼크한 상태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서둘러 출발을 해야만 했네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경찰은 저희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을 받았고 경찰에 출석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몇 시간 뒤에 저희 집에서 머물던 여자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수술은 잘 끝나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저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네요. 결국 처자의 새엄마는 집안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고, 음식에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해 처자 부친을 눈을 감게 한 뒤에 모든 걸 혼자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처자 또한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모두가 무사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처자의 새엄마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고,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세상 떠나게 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와 100일의 시간 동안 함께한 여자는 두 번이나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던 모친분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옆을 지켜주던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던 여성은 제 얼굴을 보고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네요. 잘 지내고 있었어?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신도 정말 몰라보게 많이 늙었구나. 당신이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때 나를 떠나갔었잖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제 와서 왜 내 앞에 나타난 건데?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한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간 거야?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 내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때 당신이 나한테 위안 판정을 받은 뒤 나를 떠나려 했을 때 내가 홀몸이었는지 알아? 당신 나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무조건 나에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다며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잖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 내 아이를 임신했었다고?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결혼을 하고 암에 걸린 나와 산다는 게 얼마나 인생이 아까운지 알아? 당신이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만 가던 내 옆에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 그랬겠지. 당신은 그때 당시 상당히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나도 다른 삶을 찾게 된 거야. 어쩌다 보니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했지만 일찍 불러오는 배 때문에 내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에 한동안 힘들어 했었다고. 그래도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서 겨우 설득시켜 당신 딸을 세상 떠난 내 남편이 마음으로 키워주었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만큼 불만이 점점 쌓이더라고. 과거의 나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며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고. 당신이 나를 도와준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야.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못했어. 그리고 내 딸을 돌봐줬었다고 했지? 그것도 고마워. 사람의 인연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민영이가 친아빠를 만나게 됐는지 나도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말고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그만 돌아가줘. 나도 당신이랑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지만 위험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 분명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테고 당신의 인생 내 수발만 들다가 허비할 것 같아 비겁하게 도망쳤던 건 맞아. 그때 당시에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신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을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 새 출발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나 혼자 타지에서 힘들게 땀 흘리며 번 돈으로 조금씩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기적처럼 위암의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지. 그래서 다시 당신에게 찾아갔지만 이미 어디로 갔는지 떠나버렸더라고. 나 또한 그날의 아픔 때문에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었어. 정말 미안해.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분이 내 친아빠라고? 그럼 세상을 떠나신 분은 나랑 피를 나눈 진짜 아빠가 아니었다는 거야? 아파트 창고에서 추위에 떨며 도망쳤던 여자가 제 딸이었다는 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에 의해 끌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도와준 건 고마우나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때 받았던 상처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면서 그때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고 남은 인생 제 딸과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고 싶어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제 딸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네요. 30년 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이 기적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남은 인생을 희생하며 그녀와 딸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믿을 수 없었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친딸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네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알아가며 가까워지려 노력하면서
관계 형성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 결과 지금은 서로 웃으면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함께한 시간이 많진 않지만 이번 추석에는 혼자가 아닌 제 진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비록 과거에 그녀를 위해 선택했던 어리석은 행동이 지금에서야 제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사랑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이제 곧 다가올 추석,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드시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